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자산유동화증권 이제 ABS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를 좀 들어보는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은행들이 하죠, 여러분. 금융기관이 이 자금을 이제 회수하려고 그러면 이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지 않습니까? 20, 30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원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이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만약에 그 자금을 한 번에 회수해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면 또 대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이게 가능해지겠냐? 회수하지 않은 이제 그 대출 자금 원금을 미리 회수해가지고 또 대출을 이제 발생시키는 또 원자재를 구매해야 되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요. 100억 원이 필요해요. 원자재 구입 자금이. 근데 현재 기업에 이 100억이 없고요. 150억짜리 이제 건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을 이제 처분하면은 100억을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처분하지 않고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건물을 팔아서 원자재를 이제 살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에 이제 건물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쉽지 않다. 그럼 팔지 않고 100억을 조달할 수 없겠냐. 물론 여러분 여기서 느낌이 좀 오시죠?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차입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 이제 이런 목적으로 ABS를 이제 발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ABS가. 네. ABS는 이제 이런 의미고요. 우리말로 자산유동화증권. 누가 발행하냐면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이제 발행을 합니다. 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이제 자산을 갖고 있다. 이 자산은 이제 그 제한이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담보로 이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자산들이 잘 팔리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잘 팔리지 않거나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이런 자산들을 활용해서 자금을 이제 조금 쉽게 조달하는 방법, 그게 ABS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산, 지금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이제 매매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산을 살려내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말 자체를 보면 증권인데 유동화란 말이 있잖아요. 자산을 유동화한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 살리듯이 이렇게 이제 유동성을 부여한다는 건데요. 역시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자산이 이제 유동성이 떨어진다. 비유동성 자산이 있다. 그것을 증권 구조로 전환을 해서 유동성을 이제 부여하는 것, 현금화하는 거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자산 보유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이제 은행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중에서 은행의 자산은 대출이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 대출을 해주니까 그걸 나중에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대출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대출을 만기가 돼야 원금이 들어올 텐데 만기 이전에 미리 자산을 이제 매각한다는 겁니다. 이 매각할 때 반드시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매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특수목적 회사,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이제 설립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상의 회사. 얘한테 이 자산을 매각하는 거고요. 그럼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 자산을 받아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거, 그것을 ABS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투자자가 이걸 사게 되면 자금이 이렇게 흘러서 자산 보유자 은행한테 들어가니까 은행은 조기에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또 대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장점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ABS를 발행할 때요, 요 하나하나 대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따로따로 매각하면 너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풀링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풀장에 집어넣는 개념이에요.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ABS를 발행할 때 이렇게 이제 등급을 나눕니다.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그래서 이 투자자는 이 ABS에서 이 자산 보유자가 책임지고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얘가 투자한 돈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이 대출이 회수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초자산 현금 흐름을 가져가기로 하고 투자하는 게 AB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먼저 가져갈 거냐, 나중에 가져갈 거냐. 먼저 가져가면 안정성은 높지만 좀 수익이 떨어져. 후순위, 맨 마지막에 가져갈 거면 복불복이야.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폭이 큰 거죠. 네, 이걸 이제 풀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작업을 유동화 전문회사가 하고 이해하셨을 텐데 이제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하나의 그냥 사과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걸 그대로 매각하는 게 아니고 주스로 만들어가지고 애플 주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매각하는 기법이 ABS다. 자, 그 그림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ABS가 갖는 특징은요,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산 보유자가 아니고요, 자산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 그림에서 은행이 돈이 필요하면 자기 신용으로 채권 발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채를 발행해도 되고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면 되는데 신용이 여의치 않으면 자금 조달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ABS는 자산 보유자 신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기초자산, 그 기초자산의 신용, 그 흐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발행이 된다는 거고요. 투자자가 이게 이제 일반 채권보다 좋은 게 선택의 폭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부패 좋아하세요? 부패 고를 게 많아서 이제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택할 게 많고 등급이 다양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초자산이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대출이 거기다가 이제 각종 신용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용도를 갖게 돼 있어요. 여기 또 장점이다. 신용 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ABS가 발행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핵심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이제 그림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이제 기초자산, 요걸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자산 보유자, 그 다음에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자. 여기가 이제 핵심 4대 이제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고요. 거기다 이제 신용 보강까지 이렇게 이제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산 유동화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기초자산은 여러분 뭘 매각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다.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요. 뭐요? 은행 대출도 매각할 수가 있고 신용카드도 매각할 수가 있고 뭐 회사채도 매각할 수 있고 그리고 갈수록 늘어난다고 그랬죠. 무형의 이제 재산적 권리, 뭐 저작권 같은 것도 매각이 가능하다. 그럼 지금 여러분 음악 들을 때도 그 저작권이 있잖아요. 이제 그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작곡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따박따박 이제 작곡료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저작권료. 근데 당장 내가 이제 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저작권료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거 너한테 좀 많이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미리 1,000만 원 빌리고 나중에 저작권료 들어오면 너 다 가져가. 좀 남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일반화, 확대해서 이제 발행하는 게 ABS다. 여기까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제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양하다.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자산 보유자가 이제 자금 조달하는 실질적인 수혜자인데,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주체가 되겠죠? 앞서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ABS에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어야 돼요. 이 서류상의 회사란 말이에요. 얘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양도, 떨어뜨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보유자는 투자자한테 자산을 매각하는 게 아닙니다.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화 전문회사가 그 자산을 받아서 ABS를 발행하는 겁니다. 실제 ABS 발행은 얘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한테 이제 등급을 부여해서 판매하는 거다. 이 서류상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동화 전문회사는 그때그때 그리고 이제 자산 보유자가 파산해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투자자는 이제 안전하니까 분리된 이제 페이퍼 컴퍼니다. 흔히 이제 특수 목적 회사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서류상의 회사라는 거죠. 자, ABS 이제 투자자들은 이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고 그 현금 흐름을 갖고 간다는 거죠. 요 말이 이제 핵심 개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보유자 은행한테 돈 달라 못 합니다. 은행한테 돈 달라 청구할 수가 없고요. 기초자산 흐름을 갖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기초자산이 회수가 잘 되면은 이제 수익이 나지만 회수가 안 되면은 이제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신용보강 꼭 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보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이제 투자자가 자금을 대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보강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 여기 뭐 후순위 채권 매입하거나 뭐 공공기관이 보증 서거나 이렇게 이제 제3자가 보증을 서주면 좀 안전하겠죠? 투자할 때. 이 후순위채 매입이라는 건 뭐냐면 기초자산 현금흐름을 가장 나중에 가져가는 등급이 후순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체를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이렇게 발행하면서 후순위를 대부분 자산 보유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투자자가 후순위를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은 높지만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걸 꺼릴 때, 그럼 후순위는 내가 가질게. 자산 보유자가.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신용보강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선순위나 중순위 중에서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후순위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 표는 이제 뭘 보여주냐면, 앞서 여러분, 그 ABS 발행할 때 기초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양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BS는 ABS인데, 그 매각하는 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이 고유 이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CBO, CLO, CDO. 이런 표현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영어 이거 약자인데, 여러분. 영어는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앞에 여러분 C하고 O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담보보증권이라는 겁니다. 기초자산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권인데 이 가운데 말이 기초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B는 CBO는 본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채를 매각하는 ABS고 로는 은행 대출이죠.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거고 D는 부채. 그래서 이 CBO하고 CLO가 CDO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를 결합해서 CDO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냥 이 자체를 그냥 크게 CDO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ABCP, 여기서 CP는 이게 기업보험인데요. 기업보험 형태, 이게 이제 단기 형태로 발행한다는 뜻이고요. STB는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 제가 기업보험이 잘 발행이 안 돼요. 이건 종이로 발행하는 건데 단기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이 낭비다. 단기다 보니까 그래서 전자단기사채라는 게 STB입니다. 쇼텀 본드, STB에서 전자단기사채 이렇게 이제 실제 증서 없이 발행되는 거 이런 건 이제 ABS 자체 만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기법이고요. 이제 많이 들어보신 MBS 있죠, 여러분? MBS는 기초자산이 모기지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저당권. 예, 그게 기초자산이다. 이렇게 기초자산에 따라서 고유 이름들이 있다. CBO, CLO, CDO, MBS. 요 두 개 뺀 요 네 개는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이제 도움 될 거고요. 자, 제가 유동화증권 ABS의 기본 구조 또 이런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게 이제 일생이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일생 이걸 이제 볼게요. ABS의 일생. 이게 발행이 돼서 중간에 이제 자산관리 단계, 상환되는 단계 이렇게 크게 나눠서 발행할 때부터 볼게요. ABS 발행할 때 앞서 우리 그림에서 봤죠, 여러분. 특수목적회사, 유동화회사를 이제 설립해야 된다는 거죠. 서류상회사를 얘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설계해야 돼요? 기초자산 현금 흐름을 투자자한테 이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을 보고 이제 등급을 이렇게 이제 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계층으로 발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가지 형태가 아니고 이제 다계층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정해서 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가 샀다. 그럼 이제 중간 단계에서 자산 관리라는 건 이제 뭐냐면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투자자한테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초자산 현금 흐름을 누군가 관리해야 되겠죠? 그 자산 관리자를 이제 선임을 해야 돼요, 사전에. 그럼 이 자산 관리자가 자산 보유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자산 관리자가 그 기초자산, 아까 그림에서 대출 있죠, 여러분? 대출 그 회수되는 거, 그 현금 흐름을 관리, 또 이제 보수, 필요하면 이제 좀 조정한다는 거죠. 이런 책임을 져서 그걸 투자자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만기가 있다는 겁니다. ABS도 당연히 만기가 있는데, 이제 상환 단계에 오면 역시 기초자산 현금으로 사용해서 이제 상환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남는 잔여금을 만기 때 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등급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환이 된다. 역시 선순위 등급 갖고 있으면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후순위 등급 갖고 있으면 나중에 가져가는데 선순위는 그만큼 수익이 작을 수 있어요. 안정적이지만 후순위는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남는 잔여 재산을 후순위 갖고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앞에 주고 남는 것을. 그리고 나서 요 유동화 전문회사 있지 않습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ABS 발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으니까 요게 이제 만기가 돼서 끝나면 자동적으로 얘도 소멸돼 버리는 거다. 네.
지금 이제 금융용어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여기에 투자해야지. 저는 그걸 당장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식을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더 관심이 생기면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아니면 저희 이패스 코리아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